다음에도 안 나옵니다. 되게 5월 되면 점수가 나와요. 그러면 자기가 합격에 자신이 생기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럼 7, 8월 달은 공부하지 말아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올해 시험 1차가 1, 2차를 내년부터 분리 시행하니까, 올해는 우리가 그 9월에 봤지만 내년에 이게 1차가 7월로 갈지 8월로 갈지 9월로 아무도 몰라요. 지금 예상으로는 7월로 간다는 말도 있고, 아니다. 1차를 9월 달에 보고 뭐 2차를 11월 달에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진 않을 것 같고, 1차가 9월보다는 먼저 볼 것 같아요. 분위기상 지금. 그러면 1차 공부할 시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줄어들어서 빨리 좀 시작하셔가지고 처음에 공부를 1차를 같이 하면서 1차를 빨리 끝내고 1차 공부할 때는 시험 볼 때까지는 2차는 학원만 다니면 돼요. 학원만, 원래 1차가 관건이니까. 그리고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2차 복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년은 아마 시험 문제 지금 예상하기는 어려워질 겁니다. 1, 2차를 분리 시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걔들이 그 입법 의도에서 밝혔듯이 그 공인중개사와 달라서요. 주택관리사는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주는 시험이고 실제로 개업을 안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그 주택관리사는 이게 개업이나 취업하는 걸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시험이에요. 취업을 안 하면은 이게 너무나 이게 의미가 없는 자격증이 보다니까 취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배출하는 사람에 비해서 취업자 밀려있는 수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적게 뽑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요 1차 시험은 어려워지지 않을 것 같아. 1차는 비슷하게 될 것 같아. 그래서 1차 합격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숫자를 보고 2차 수준을 결정하는 거죠. 1차 합격자가 많이 나오면은 2차를 어렵게 내고 그래서 확 떨쳐버리고 1차 합격자가 적게 나오면 2차도 또 비슷하게 내고 그래서 아마 합격생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으로써 기존에 합격한 사람들이 좀 일자리를 빨리빨리 따갈 수 있게 그런 의도가 좀 비칩니다. 그래서 1차를 분리시행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취업이 힘들다 하더라도 전에도 어떤 분 오셨는데 그 군인들 있죠. 군인들 제대군인들이 이걸 또 많이 해요. 그래서 아니 군인 아저씨들이 왜 이걸 하세요 그랬더니 제대군인 그 지원 프로그램에 이게 들어있대요. 들어있어가지고 그 국가보훈처에서 책도 주고 일종의 수강 지원을 다 해준대요. 그래서 들어오신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동기가 그거 먼저 나가가지고 따갔는데 바로 취업이 됐다는 거야. 제대 군인들만 특별히 더 뽑았다던가 그래가지고 바로 취업이 돼가지고 연금 받고 또 취업도 되니까 연금 받는 거 집에 마누라 주고 그 자기 봉급 받는 걸 생활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해피해지는 거예요. 군인들 솔직히 이게 진급 못하면 전역이 너무 빠르잖아요. 근데 바로 됐다 그러면 자기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제대 군인들에게 참 좋은 거고 국가에서 이렇게 돈도 다 대주고 그래서 이게 특히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이제 사회생활 하신 분들 그 군인들을 좀 그 관리 업체에서 생각해보니까 싫어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평생 장교를 지내고 하사관으로 오래 지내고 나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관리 능력이 있겠죠. 그래서 좀 본인이 사무직을 좀 하시고 그러셨던 그런 분들은 하시면 잘해요. 근데 이제 이게 혈업이 계시는 분들은 바빠가지고 공부를 못해가지고 못 따라오고 그러는데 작년에 11월 달에 제가 다른 학원인데 여기 말고 다른 학원에서 강의할 때 지금 언급을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11월 강의를 개강을 할까 안 할까 했는데 하자 그러고 했는데 아주머니 두 분 와 계셨어. 40대 아주머니 두 분. 법이고 회계고 나발이고 쌩쪽 아는 거 하나도 없어. 맞춤법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 그럼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선생님 좀 설명하니까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야. 그런 게 배우는 거냐 민법이라는 게 사색이 되더라고. 그래서 아니 지금 민법 아니다. 지금 생 기초를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죽을라 그래. 그래서 제가 막 달래니라고 왜 둘 분이 한 분이라도 빠지면 개강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달래니라고 아니 나만 믿고 따라오면은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믿거라. 그래서 물어봤어. 왜 이걸 하시려고 그래? 그랬더니 따오면은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주위에 그 친한 분이 말을 했대요. 무조건 따오기만 해라. 그럼 난 시켜줄 테니까. 그래서 그 말 하나 믿고 오신 거야. 아주머니가 집에서 살림하시다가 학원 열심히 다녔죠.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7월, 8월, 9월 다 다녔으니까 합격하셨어. 그러니까 전혀 법이고 회계고 아무것도 모르고 전혀 생 지식이 없어도 그렇게 다니니까 1년 안에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그분 말씀하신 게 뭐라 그러냐면
해바뀌고 5월까지는 미치겠더래. 이게 과연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어느 순간 딱 드니까 자기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좋은 점수를 합격하셨어.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포기하시면요. 계속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또 이게 따봤잖아. 당장 취업할 것도 아닌데 이거 괜히 회의가 느껴지면서 다 그냥 다 나중에 취업할 때 닦아? 시험은 갈수록 어려워져요. 자격증 시험은 항상 그렇듯이 갈수록 어려워지게 돼. 왜? 기존 합격자들이 나오면은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시험은 갈수록 어려워요. 우리 중개사도 그랬고, 우리 관리사 시험 문제 제가 이걸 들고 신림동 가가지고 신림동에서 사시 강의하는 그 친구한테 막 이거 말하면 그 친구가 저한테 막 야단쳐요. 왜 그런 거 가르치고 있냐는 거야. 쓸데없이. 쓸데없는 게 아니라 시험에 기출된 문제다 그러면 얘가 벙쪄요. 그걸 왜 물어보냐는 관리사 아저씨들한테. 옛날에는 안 물어봤어. 근데 지금은 물어봐. 앞으로는 더 어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장 내가 이걸 취업할 때 안 쓰더라도요. 제 생각은 뭐냐면 일단 따놓고 싹 잊어버려도 돼. 시험 끝나고 나오는 순간에 책은 다 버리고 나와도 돼요. 어차피 실무 나가면 또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격증 따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니까. 그래서 처음에 좀 그런 회의를 좀 극복하시고 3, 4월 지나가시면 다 돼요. 그래서 한 큐에 따셔야 돼. 또 어떤 분은 진짜 가장 답답하신 분이에요. 학원 2달 다니고 멀어서 안 다니겠다 그래. 집에서 공부하시겠다. 1년 뒤에 또 와. 작년에 시험 바빠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못했대. 올해는 제대로 했대. 그래도 올해도 한 2달 듣고 또 가. 또 1년 뒤에 또 와. 미치겠어. 연장 3년 오신 분 계셨어. 어떤 분은 기본 강의를 6주 맞으면 되니까 자기는 문제풀이만 듣겠다 그러고 7, 8월 되면 문제풀이 할 때 들을 때 딱 와. 딸랑 문제풀이 들고. 그래서 아니고 기본서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문제풀이 앞에는 요약지 보고 하겠대. 2달 문제풀이 듣고 그분 결론이 그거죠. 안 되네. 문제풀이 갖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게 뭔 짓인가 모르겠어. 한 큐에 붙으라 그러는데 그렇게. 또 어떠신 분은 이게 가장 최악의 케이스죠. 학원 다닐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혼자 공부해서 5년 만에 합격했다는 걸 자랑으로 얘기해요. 난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고시입니까? 5년씩이나 하게? 근데 학원 돈 안 내고 5년 다니면서 독학해서 합격했다는 걸 그걸 자랑으로 얘기해요. 세상에 그렇게 공부가 재밌나 봐요. 5년을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공부는. 자격증 공부는요. 한 큐에 붙어요. 한 큐에. 한 번은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막 마무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근데 나 직장도 안 다니는데 시험을 1년, 2년, 2, 3년 공부하겠다. 미친 사람이야. 나 같으면요. 한 큐에 따놓고 그 다음에 2년을 펑펑 놀겠어. 차라리. 그래서 이걸 좀 할 때 좀 열심히 한 큐에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담을 하면 제가 2009년도인 건가요? 1월 달에 조선일보에 어떤 기사가 실렸냐면 어떤 친구가 이제 39살 먹은 친구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첫 취업을 해가지고 직장에 출근하는 사진을 실었어요. 1월 1일이면 그런 거 싫지 않습니까? 새 출발 그래가지고 그게 국방부 건물이었는데 용산에 이 친구는 장애인이에요. 다리를 절어. 심하게 다리를 저는데 39살에 첫 직장을 잡게 돼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쭉 이야기가 스토리가 실렸는데 어떻게 되냐면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는 몸이 너무 아파서 20대 10년을 병치를 하면서 보냈어. 학교도 중퇴했어. 병은 무슨 병인지 밝히진 않더라. 지금 유전병인 것 같아. 그래서 20대 10년을 병치려고 보내고 병을 낫고 보니까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할 게 없어가지고 30대 초반은요. 막노동을 하면서 보내면서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이 있더래요. 그래 저걸 따서 공인중개사는 누구나 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해보겠다 그래서 열심히 1년을 공부해가지고 중개사 자격증을 땄어. 따갖고 개업을 했는데 손님들이 자기랑 보고 이렇게 자기 다리를 심하게 저는 걸 보고 꺼려하는 거야. 근데 중개사 일이 잘 안 돼서 망했어.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중개사 이렇게 사람을 상대하니까 안 되겠구나. 그럼 사람을 상대하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보니까 중개사 일을 하다 보면 아파트 들어가도 관리사무소도 보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장님 자리가 좋아 보인 거야. 그래서 주택관리사 공부를 시작했어. 그래서 주택관리사 공부도 또 됐어. 그 다음에 이게 또 바로 됐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택관리사를 됐는데 이 면접만 가면 떨어지는 거야. 다리를 저니까 또 안 뽑아주는 거야. 이 주택관리사도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겉보기에 사람이 선해 보이고 좀 지적으로 보이는 사람 그런 걸 선호하지. 사무소장님 얼굴이 범죄으로 생겼다 그러면은 입주자 대표도 안 되게 이렇게 나오나 봐요 아마. 근데 또 이게 그래서 이 양반이 완전 좌절을 해가지고 이제 그 나이가 30 후반이 돼가는데 좌절해가지고 나는 죽으라는 소리 같다 그래서 좌절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 헌집부재판소에서 공무원 나이 제한이 위헌 판결이 나요.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나이 제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38살에 공무원 시험 공부를 시작하는데 얘가 뭐 겁도 없이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어. 9급도 아니고 7급 공무원을. 그래서 20년간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년간 20년이죠. 20년간 보지 않던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대단하냐면 1년 만에 또 붙어버렸어 그거. 근데 제 점수는 안 좋았나 봐. 그래서 국방부 그쪽에 돼가지고 공무원으로 출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공부라는 건 다 똑같다. 그분이 공부한 주택관리사라든가 공인중개사라든가 이 7급 공무원 시험이 과목이 그렇게 겹치는 게 아니에요. 생판 다르거든요. 우리 중개사나 우리 좀 비슷하지만 주택관리사와 공무원 이런 완전히 생판 과목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 세 개 시험을 전부 다 한 큐에 붙었어. 한 큐. 본인이 붙어야 된다는 간절함, 생존, 그래 자기가 사니까 결혼도 못하고 서른압이 됐으니까 그 간절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중개사 공부하면서 공부에 대한 노하우가 생긴 거죠. 어떻게 하면 시험이 되더라. 시험은요, 열심히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요령이 있거든요. 요령이. 그걸 딱 체득하니까 주택관리사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도 되는 거예요.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나와서 공부하는 거 딱 그거예요. 요령 배우는 요령. 선생님이 가지를 쳐주죠. 이건 하지 마라. 제가 강의할 때 계속 그러거든요. 이건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가지를 계속 쳐주는 거죠. 그래서 그 요령을 배우러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진짜로 혼자 집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계속 엉뚱한 데 빠진다니까요. 회계 혼자 공부하면 큰일 나. 그래서 학원을 다니시고, 학원 다니시면 학원에서 복습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거든요. 주는 게 있어서 학원 다니시는 게 훨씬 유리할까요? 그래서 한 큐에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젊으신 분들은 이거 따고 또 다른 것도 따고 그래서 이걸 기회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저는 젊으신 분들한테는